현재 대만에서 한국의 GDP를 역전했다는 소식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 한국을 추월했다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만의 GDP 추월 소식에 왜 이들이 한국을 유독 언급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한데요. 대만에서는 총통부터 한국을 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오히려 한국과 다른 면이 보인다고 하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고 하나 대만의 최저임금, 평균임금은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는 대만의 소득 불평등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민진당 주석인 차잉원 총통은 전달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예측을 인용, 올해 1인당 GDP가 36,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잉원은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공로는 모든 대만인이 방역에 노력하고 정부가 경제 구조를 개선한 성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달 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각각 34,990달러와 36,0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일본은 39,240달러였습니다. 대안에서는 지난 12월에도 1인당 국민 총소득 나이가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수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19년 만에 한국을 이겨낸 국면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일부 대만 방송에서 한국을 과도한 경쟁 상대로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만에서 한국을 이겨낸 원인으로 방역을 꼽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잉원 총통이 방역을 잘했고 그것이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 것에 있어서 대만 방송은 수차례 한국의 방역은 대만과 비교해 엉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눈치를 보고 굽신굽신하면서 초반에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받아들인 모습이 보였고 그 결과 방역에서 실패했고 각종 수치에서 대만보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만은 중국에는 철저해서 발도 못 들이게 해 방역을 성공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고 대만이 무조건 이겼다고 했으며 그러한 방역이 바탕이 되어서 결국 대만이 한국을 이겨낸 계기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시 마이너스 1.9%였고 대만은 2.5%의 성장률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실은 2017년부터 대만은 한국을 GDP 등 모든 지표에서 이기고 있었다는 설명을 전하면서 지금 대만이 한국 GDP를 역전한 것은 결국에는 예상된 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는 한국이 대만 발밑에 있었다 라며 다소 도발적인 언행까지 곁들였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친중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몰두하다 보니 결국 미국 등이 외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낭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는 그 이후로 TSMC의 성공을 들고 있습니다. 친중 정책을 펴는 한국의 회사들은 갈수록 글로벌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만은 2016년부터 중국과 등을 졌고 반중 정책을 펴니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와서 반도체를 맡기고 결과적으로 대만이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대만에서는 다만 한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 전쟁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 방송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방역이 대만에 비해 엉망이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만 최근 대만의 한 군사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을 지켜세우며 대만에 파견될 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는 K2, K9 등 훌륭한 전차와 자주포 등을 엄청나게 생산되어 포진되어 있으며 대만과는 다르게 징병제 국가로 예비역까지 360만이라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은 대만 전쟁 시에 다름 아닌 육군을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멘트를 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도움받는 것은 다름 아닌 유럽의 나토와 주변국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의 전쟁이 나면 미국 말고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등이 돕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생각은 자가당착인 것이 일본에서도 대만 파병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는데 일본 국민의 90%가 중국이 대만 침공 시에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양국가는 친대만, 친일이라면서 백신까지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과시하나 전쟁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행동에 대해 미국도 황당해하면서 그래도 대만전이 발발하면 일본 남서부 지방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일본은 이런 미군의 제안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미군에게 전작권이 있어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다는 멘트까지도 전하고 있으며 유럽처럼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가 자신을 도울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에서까지도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서 한국에 대한 경쟁심은 알겠지만 단순 GDP만으로는 경제를 설명하는 건 우스운 일로 예를 들어 북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GDP가 5만 달러를 넘지만 한국보다 훨씬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전 세계 10위권 국가이고 경쟁하는 국가들도 말 그대로 자원부국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에서 인적 자원으로 무역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가져간 나라는 거의 없으며 게다가 국토에서 전쟁이 난 개발도상국으로는 선진국 진입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간 산업 자체와 제조업 등의 발달 양상이 대만과 규모 자체가 다른 국가입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은 비교 자체가 어려운 규모를 선보이고 있으며 대만이 한국에 도움받기 원하는 군사무기 수출도 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군사 분야의 발달은 자주국방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5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이 엉망이라는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을 코로나 풍토병 전환국으로 예상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역을 해온 국가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의 반도체 선전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한국도 삼성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이라 이번 팬데믹에서 가장 득을 본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은 이해하기는 합니다만 한국에 대한 지나친 경쟁심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 과도한 해석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대만 시민들도 정치권에서 대만이 한국을 이겼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비웃기도 하는 모습인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대만보다 30% 정도 높고 대만 시민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급도 낮고 생활 수준도 낮은데 반도체로 반짝 효과를 거둔 것을 정치적 선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에 대해서도 대만 언론 대만 15 등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 사람들만 좋은 일이 당하며 대만의 다른 업체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도체가 무너지면 끝이다려며 걱정합니다. 한편 이러한 대만 반도체 매출에 대해서 정작 대만이 얘기하는 것이 정반대로 밝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조차 대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대만을 경계하는 요주의 상대로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대만이 자랑하는 GDP 성장 중 반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무려 49%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이 친중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만 막상 대만이 GDP가 급성장하며 한국을 제치게 된 배경에는 중국향 수출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이를 문제 삼고 있으며 대만을 경계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관련한
반도체 사업을 제재하는 가운데 한국은 반대로 중국향 수출이 5% 이상 줄어들었고 대만은 5% 이상 늘어난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즉, 대만의 해석과는 달리 오히려 한국은 중국 관련 물량을 철저히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린 것은 대만과 일본으로 통계 결과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만은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 미 상무부는 지난해 삼성과 TSMC 등의 고객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미국 일부 고위급 의원은 대만에서 중국에 나가는 반도체 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중국에 대량으로 물량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의 물량을 몰아주다 보니 정작 미국의 반도체가 모자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정보 요구가 지나치다며 한국 업계들도 질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다름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부족이 대만에 의해 야기된 게 아니냐는 의심 가운데 제기된 것입니다. 아직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제대로 성공하는 양상을 보이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에 중국은 대만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량 수입하는 모양새인데 대만이 웃돈을 없어주는 중국의 반도체를 있는 대로 출하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며 그 사이에 중국은 시간을 벌어서 반도체 투자와 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정작 대만의 안보는 제공해주지만 중국 반도체 패권 저지에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대만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줄어들기도 하며 대만을 스스로 지키는 효과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만 언젠가는 중국이 대만이 필요 없어지면 역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것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대만 스스로도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조절하며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과도한 경쟁의식과 언론 등의 발표도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공통점은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전쟁 나면 이웃 나라에게 공짜 무기 제공과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뻔뻔합니다. 이 두 나라의 후한 무치는 평소 무기 개발이나 무기 구입에 인색하면서 뒤로는 이웃 국가에 공짜 무기와 병력 파견 받을 궁리만 한다. 지들 돈은 아깝고 이웃 국가 돈은 공짜라고 생각한다. 대만 반도체 선전은 사실 정직한 상업의 거래가 아닌 빚거래로 중국에 반도체를 밀수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거래의 이면에 대만 기업 TSMC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항상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돼갔네요. 대만은 우리를 자기들의 비교와 망상에 빠져서 반도체 제외하면 모든 게 꽝. 중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확보를 위해 대만을 합병시킬 것 같은데 대만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방 예산 늘리고 군인들도 늘려야 한다. 대만 GDP의 1등 공신은 TSMC이고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인 건 확실한데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더 높다고 보면 됨. 만약에 TSMC가 삼성한테 기술이 역전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